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지키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보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이 이제 스마트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이 한 1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 발달되면서 청소년들이 또 이게 중독에 약한 청소년들이 핸드폰 사용 빈도수가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주는 시기도 많이 빨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중독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거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핸드폰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절하는 능력이. 그걸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충동이 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서 이제 게임 중독까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 사용 시기가 이제 어릴 때로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예.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뭐 돌지난 애들까지도 핸드폰의 보모처럼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그냥 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릴 때일수록 이제 부모님의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그런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이 핸드폰에 빠지게 된 원인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원인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핸드폰에 중독이 됐다면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핸드폰의 학생들이 핸드폰 의존력이 높아지죠. 그런 거를 자녀와 상의해서 어떤 멈춤의 시간이랄까요?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통제력이 안 되죠. 통제력이 안 돼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자녀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용 규칙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학교도 핸드폰 수업을 합니다. 하는데,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못 믿고, 어떤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합니다. 전화 거는 것밖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량을 아주 적게 한다든가. 근데 저는 그런 강압적인 거로 과연 해결이 될까요? 반면에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스스로 부모님한테 앱을 제어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학생도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죠? 본인이 중독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핸드폰 사용의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유형을. 자, 자녀의 핸드폰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정도는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앱이라면 부모님은 아이와 상의해서 앱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 자녀가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모르죠. 근데 자녀의 핸드폰의 앱을 보시면 자녀의 성향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핸드폰에 알림 설정을 많이 합니다. 뭐 유튜브나 자기가 보고 싶은 SNS나 여러 가지 알림 설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이 알림 설정이 띡띡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알림 설정을 끄도록 이것 또한 아이와 합의하에 아이와 의논을 해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사용 못하게 한다? 이건 안 돼요. 자, 우리 아이의 데이터를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럼 그 학생이 핸드폰 사용 안 할까요? 친구한테 가서 파스포트 끼고 다 사용합니다. 그런 강압적인 거로 된다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렇게 해서 계속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어머님이 제어하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그 집안에서 스마트 기기에 멈춘 시간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의논해 보세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멈춘 시간을 한번 의논해 보시면, 뭐 전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루의 일과 중에 로그오프 하는 시간을 자녀와 상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이 로그오프 하는 시간을 가족 구성원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우리 스마트 기기 다 안 쓴다. 핸드폰도 안 쓰고 노트북도 안 쓰고. 자,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 가족끼리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대화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잠깐 갔다 온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건 정말 도움됩니다. 핸드폰 중독에 되어 있는 학생들은. 아이들이요, 이제 아침에 오면 핸드폰을 각 담임선생님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나눠주죠. 아이들이 완전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핸드폰 끼고, 위험할 때도 많아요.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 핸드폰 계속 보고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녀와 상의해서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핸드폰 시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어머님들 아시죠? 지금 챗 GPT가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루고, 뭐 100만 명 이상이 하루에 뭐 거기 들어가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핸드폰을 학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자녀를 믿고, 자녀가,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잘라야 돼. 강요해야 돼. 이래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수업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원해서 부모님한테 그런 제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쓴 애가 있고, 아니면 지금도 인터넷이 안 되는 폰을 쓰는 학생도 있어요. 예. 그 학생이 원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폰을 알뜰폰, 무슨 폰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원해서 쓴다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율적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죠. 무작정 부모님이 그냥 제어해놓고 어디 가는 거. 그 제어 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없어지는 거겠죠. 신뢰가. 예. 어머니들 언제까지 제어할 겁니까? 예. 고등학교 가도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 자녀와 대화를 하고 그런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학습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도 그렇고 좀 기기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최신 거를 사주고 해야죠.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주고. 얼마나 애들이 볼 교육 영상이 많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좀 생각을 바뀌셔서 좀 긍정적으로 이게 보시고 자녀와 의논하고 이런 핸드폰 전쟁에서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